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복귀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진지한 형태의 무슨 뭐 이렇게 당권 싸움은 아니지만은 그도 이제 사실은 그 쉽게 얘기해 후보군에 들면서 해보면 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대중적인 지지가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고통의 서사, 고난의 서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어쨌든 옥고를 치렀다는 이유가 사실은 본인 굉장히 불명예스럽겠지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또 이제 공감하는 또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편의 양상이 또 복잡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감사할 사람 넘버 원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아마 송영길이 넘버 투쯤 될 것 같아. 송영길은요, 그가 갖추고 있는 이 이력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로 대중성이 없어요. 당대표까지 했는데도 심지어 송영길의 이름들을 몰라. 근데 그 마주대하면 하여튼 그래. 하여튼 너무나 대중성이 없다가 요번에 그 돈봉투 어쩌고 한바탕 이제 치르고 거기서 살아나오는 과정 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인지가 됐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의 가치가 열이면 정말 2, 3밖에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보였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 차기 리더급의 하나로 명확히 자리매김을 한 거죠. 이번에 출마 문제로 좀 골치 아프잖아요. 나는 그 양반이 개항의 연구권을 갖고 출마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 이 대통령의 뜻이 확고부동하다면 그 아예 인천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도 보니까 이제 네. 광주 출마라든가 왜냐면 소나무당이 있을 때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영배 자리에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기 네. 좋아요. 난 민영배 의원 참 좋아하는데 그 양반이 그 도정 맡으면 엄청 잘할 사람 같아. 아, 보시기에. 네.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지역구에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호남 정서를 제가 안 되면 거짓말인데 그 뭐 지역적 연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이라면 굉장히 난 허탈할 것 같아. 우리가 배출한 큰 정치인이 김대중 이후로 싹이 네. 말라버렸어. 근데 송영길이 광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광주 출신이기도 하고. 원래 네.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광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대중이 발탁을 했거든. 학생운동하는 그렇죠. 사람을. 네. 그러니까 많은 이 연고권과 있고 저 박지원 의원은 이상하게 호남 대표성을 못 가져요. 그렇게 열심인데 그냥 이상해. 수도권 사람이야.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래요.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이 역할이라는 게 몇 네. 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데 학생운동 출신의 지식인, 학생운동하면 다 머리 나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아,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호남 대표성을 이 호남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여튼 국가 리더 유력 자원이고 아마 차기 총리 만약에 총리 교체가 온다면 제일 먼저 고려할 대상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같아요. 예.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쓴 글을 봤더니 윤 어게인에서 이제 뉴 이재명으로 이런 표어를 쓴 거예요. 또 이제 뉴라는 또 이제 그 표현을 굳이 이제 비로와 썼는데 그걸 보면서도 정치인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의 이제 미래를 열수 앞을 보고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가 왜 채택했을까? 사실은 뭐 이거는 굉장히 사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공장과의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불쇼에서 한껏 힘을 실어준 사람이 송영길 대표였는데 그래요. 송영길이 그런 논쟁 사조적인 흐름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본인 글에 뉴 이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소한 거 하나하나 뭐 넥타이 네. 하나 갖고도 의미부여를 하니까 네. 할 수 없는데 그냥 뉴는 좋은 건 줄 알고 쓰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어요. 제 원래 생각처럼 네. 뉴가 이제 새로운 신진 엘리트 세력들이 종래 민주당의 그 여러 한계를 극복한 흐름 그렇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뉴라는 걸 붙인 게 정청래 세력을 발붙고 이 김민석이 올라설려는 자리에 내가 있어라고 했다면 정말 너무 수가 얕은 거지. 정말 얕은 수 아니에요. 네. 우리 송 아저씨가 그러진 않을 거야. 네. 그렇게 뭔지 알겠습니다. 저열하게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얕은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예. 그리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이게 그 김민석 총리가 사실 초반에는 잘 보였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 예. 뭔가 이제 예전에도 보면 당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서 찰싹 붙어 있는 그 모습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책도 쓰고 총리로 부임한 다음에도 뭔가 이제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너무 이제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총리를 국정 운영의 2인자라고 하는데 2인자가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란 말입니다. 저는 가끔 너무 쓸데없이 솔직하죠. 그럴 때 많으시죠 원래 그냥. 예.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단기적이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행자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근데 총리 되고 지금 몇 개월이야 보니까 지금 이제 총리 뭐 자리가 헤아리면은 거의 뭐 9개월 됩니다 지금에. 네. 그 이해를 해주자면 이거야. 대통령이 빛나야 될 시점에 내가 너무 얼굴을 내세우면 안 돼라는 그런 것 자중하네. 때문에 네. 항상 그림자로서 있을래는 처신도 하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금 국가 행정의 주요 사안에서 대통령 플러스 장관이지 이 국무총리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지금 내각을 통과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국정 어젠다 중에서 대통령이 좀 시간상 에너지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서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유능한 리더는 리더와 그 리더 아닌 사람의 차이는 리더는 일을 만들어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아직도 자리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지금 시절을 맞이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처 손이 닿을 수 없는 분야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걸 온 국민이 언론이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정치가로서 성장하는 어떤 거거든요. 근데 그냥 대통령 그림자일 뿐이지 야 정말 역할을 못 찾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하다가 국정 설명회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K 국정 설명회. 그게 좀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 그게 일을 하라는 건데 일을 설명하러 다니는 사람이 총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아주 아쉬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이 국무총리인 김민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선생님의 평가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린 대통령 중심이 맞는 거고 사실 보면 그 성격 자체가 누가 이제 그 선출된 권력이다 보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판이하게 바뀌고 총리의 위상이라는 게 늘 생각해 보면은 저도 몇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민주주의를 관찰한 일에 쭉 봤을 때 네. 저한테 뛰어난 대통령이 누구냐고 하면 제가 말할 사람이 있는데 네.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되는 현실이 있는 거라서 그 제도에 대해서도 뭔가 이 기회에 좀 약간 좀 이렇게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볍게 좀 들었습니다. 그렇긴 해요. 총리 네. 자리. 사실은 총리라는 자리가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제니까. 예.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요. 없죠. 제 미국에 그냥 네. 국무장관이지. 네. 근데 뭐 좋은 거는 다 살리자 해갖고 해놓은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그럴수록 더 이제 하기에 따라 굉장히 그 역할이 크죠. 그 국회의장이 지금 무력하잖아요. 근데 전두환 때 이재형 국회의장은 아 이재영 국회의장. 예, 야당 대표보다 훨씬 힘이 셌어요. 이 국회의장 한마디 한마디가 늘 언론의 스파트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남도구 경제부총리라고 기억납니다. 네. 네, 그분은. 네. 경제학 성기를 그때는 대통령 다음에 뉴스는 남도구한테 나왔어. 아, 이런 식으로 그건 너무나 주도권이 중요한 있었구나. 사람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나름인데 저도 최근 한 10년 20년간 뛰어난 총리가 누구였나 하면 그냥 한 사람밖에 안 떠올라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해창 총리는 이제 실세 총리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그게 왜냐하면 실세와 안 실세의 차이는 인사권 문제예요. 이해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정식 절차를 그땐 그대로 밟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도달하고 싶으면 사실 총리 눈에 먼저 들어야 됐던 그런 물론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비록 총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어도 그냥 총리가 사람 차관 해임시키고 누구 장관 올리고 무슨 각종 그 이 중요 뭐 자리에다가 네. 뭐 앉히고 하면 그만큼의 이제 권능이 생기는데 정말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런 자리는 대통령이 인심 써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 획득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찬 네. 총리는 교육부 장관 김대중부 할 때도 그 이름을 붙여 세대란 이름이 그럼요. 나왔잖아요. 이해찬 세대란 말이 그래서 우리 당시 나왔잖아. 김대중 세대라고 안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 배출대 대학으로 간 그럼요. 이런 건데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요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소영 의원을 좀 제외하고 혹시 좀 강요로 좀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보이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그냥 다선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초재선까지 괜찮아요? 예. 한 3선, 아니 초재선까지 초재선까지. 괜찮은데 저는 그 민주당의 전체 제가 봐온 역사 중에 지금이 제일 그 이렇게 쟁쟁한 멤버들의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 주면 할 텐데 다만 뒤도 안 돌아보고 좀 그 정말 모든 걸 바칠 사람들이 초재선에 많이 보여서 네.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무슨 의원 아니어도 좀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 요번에 이재명 내각의 가장 큰 이 장점은 그 현장 그 기업에서 불러들인 한 맞아요. 네네. 4명 5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축이 돋보이 돼서 잘하고 있고. 예. 네. 아주 돋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다음에 기성 관료 출신 중에서도 뭐 괜찮은 사람들 보이고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 한 번 검증이 됐으니까 저는 이제 장관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정도로 한 분야에 오래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지만 그런 민주당 다선 장관은 좀 솎아내고 이 개편을 할 때는 네, 좀 이렇게 젊은 신진 중심으로 좀 꾸려봐라. 개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한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그 국민의힘 상황이 좀 너무 상상 이상으로 좀 약간 참혹하다고 해야 할까요? 선생님도 그런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아마 탈당 러시가 선거 앞두면 또 이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목숨 거는 실질적 이해관계 때문에 몸부림친 사람들이 저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탈당을 해야만 어떤 생존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서 우수 쏟아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나는 거 있죠. 너무 낙관론이 팽배하니까 민주당은 이제 공천만 되면 전국을 다 먹을 것처럼 이제 되니까. 네. 근데 대중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동네 시장 가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냉정합니다. 표찍을 네. 한 사람 보면 정치 고관여층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동양과 조리에 싹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다 저 떨거지들이야. 이 뇌리에 팍 박힌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 잘한다 하면서 표는 2번 찍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계심은 민주당 사람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얼마나 쌈박한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뭐 거기에 플러스 대전 정도 이기면 강원 뭐 맞아요. 하면 네. 다 이긴 건데 지금 사전 공천들을 빨리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셋업이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 동네 확고부동해 해갖고 맞아요. 강원도 우상호 그다음에 인천에 인천 그 우리 누구야 그 박찬대. 나 닮아가요? 나 이름이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증상이 생겼는데 똑같아. 박찬대. 하나 그다음에 더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지? 설마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예. 경남의 김경수. 야, 제일 볼만한 건 경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도 경기 같아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하고 김동연 지사하고 지금 뭐 완전히 예. 저는 사실 추미애 의원을 사적으로 좋아는 하지만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너무 미운 털이 박히게 이재명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샅샅이 뽑아서 다 이래서 대선 나올라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정을 되게 잘못했다는 평가는 안 나오거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맨날 김동연이 잘못했다고 네. 빌고 다니잖아. 큰절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지금 석고대제 네. 지금 퍼포먼스. 그럼 뭐 받아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도 자기 한번 아니 그럼요. 올라서려고 네. 하다 생긴 네. 일인데 그 바람에 나도 쫓겨났어요. 왜요? 나는 그 경기예술의 전당 이사였는데 거기서 쫓겨나셨어요? 쫓겨났어. 아 진짜예요? 나도 당사자라니까. 그게 말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시절에 예. 열심히 한 사람들을 확 몰아냈는데 저는 거기 현장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너무 심했어. 그랬구나. 사그리 그 안에 그 기관장 그 산하 기관 말고 네. 본청 안에 구성원까지도. 근데 이해를 하자면 하여간 자기 성장의 욕망으로 대선에 진짜 나왔었잖아요 저번에. 맞아요. 네.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이재명 지사 때 보였던 그 정말 눈길을 끄는 획기적인 이런 게 조심스러운 공무원 출신이라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안정적으로 한 거는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추미애 도지사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행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아마 자기 인생을 다 불태울걸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아마 도정에다가 다 쏟아 부을 사람이에요. 둘 중 누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 네. 한준호 의원은 그냥 계속 정치하시라고. 그러니까 요새 코스가 국회의원 되고 지자체장 되고 그다음에 큰 선거 나오고가 그림처럼 돼 있는데 너무 그게 심해. 서울시장에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여기저기 보낸 다음에 이제 정리가 5명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갑자기 불현듯 든 생각은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사실 이탈자들이 지금 보니까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거 이제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기초자치단체라도 의미 있는 자리들도 이렇게 이탈이 있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TK나 PK 본인들이 원래 당적을 유지했을 때 당선 가능성 있는 곳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옮기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그렇게 선거를 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나는 뉴 이재명이다. 그런 기능적 어휘로서 그 말을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아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과거 선거에서도 그런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무소속인데 뉴 이재명이란 깃발로 TK, PK에서 선거를 나온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로건 이재명을 팔아먹을 사람들은 네. 여당 야당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 민주당 후보가 득표력이 높은 수밖에 네. 쟤는 사기꾼이야 가짜야 뭐 이거 말이 맥히냐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그 지금 그 위상 이제 그 보수 패널도요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재명 심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이제 바뀌었어. 이재명 대통령 깨서는 나 그게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 나 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런 낮추다가 룩다운 하던 사람들이 이제 못 그러는 거야. 네.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자기 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거고 국정 존재감이 지금 사실 너무 크죠. 근데 그 성향이야, 성향. 그러니까 계속 이러실 것 같아. 근데 하여튼 분담을 해주는 총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